이번 시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 중에 하나인 키오스크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서비스하던 모든 것들을 대체하는 이 기계를 어르신들께서는 많이 낯설어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키오스크를 어떻게 하면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함께 연구해 본다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와 같은 기기 중 하나인 ATM 역시 같이 한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키오스크가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여러분은 키오스크를 주로 어디에서 사용해 보셨나요? 식당에서, 영화관에서,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들렀던 역에서 다양한 곳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해 보시거나 직접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과도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키오스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조사를 한번 해보신 이후에 사용해 보신 분과 전혀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을 좀 구분해서 교육의 난이도를 조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키오스크 너무너무 많지 않나요? 키오스크 요즘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던데요. 패스트푸드점에선 요즘 무조건 키오스크가 있고요. 최근에 보니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할 때도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역, 대전역, 부산역, 많은 기차역에서 승차권 자동 발매기, 즉 승차권 발급을 위한 키오스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영화관에서도 키오스크 수가 직원 수보다도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접수와 수납을 하기 위한 용도로 키오스크가 있었고요. 주차장에서도 이제 사람이 없고 키오스크만 덩그러니 서 있는 걸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키오스크는 도대체 뭘까요? 자, 키오스크란 주로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형 무인 정보 단말기를 말합니다. 자, 이 기기는 사용자들이 직접 다양한 정보를 조회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아주 똑똑한 자판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커피 자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커피 자판기 앞에 선 사람들은 뭘 원할까요? 그렇죠. 커피를 마시길 원하겠죠. 자, 먹기 위해선 돈이 필요할 거고요. 그럼 먹고 싶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돈을 넣고 커피를 선택하면 커피가 나옵니다. 자, 키오스크도 아주 똑같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게 영화표든 음식이든 주민등록 등본이든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기계가 요구하는 것을 보통은 돈이겠죠. 요구하는 이것을 지불하면 됩니다. 자판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판기는 정말 편하고 쉽게 잘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왜 키오스크는 사용하시길 좀 꺼려 하실까요? 물론 여기 계신 강사님들은 키오스크 사용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시겠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많은 언론에서는 키오스크를 힘들어하는 어르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70대 아버지가 여러 음식점들을 들르셨다가 모두 키오스크 주문이 필수이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고 돌아섰다는 사연을 어떤 아들이 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거 보면서 정말 남일 같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공항에서 친구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셨는데요. 여기 계신 친구분들이 전부 키오스크를 잘 사용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점원에게 직접 주문할 수 있는 곳이 커피숍 한 군데밖에 없으셔서 평소에 잘 드시지도 않던 빵이랑 커피로 식사를 대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많이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저희 아버지한테 키오스크 사용하는 방법을 스파르타식으로 직접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육 참여자들에게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왜 힘드셨는지, 뭐가 가장 신경 쓰이셨는지, 사용하기 힘들어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었는지 한번 키오스크 사용의 애로사항을 물어보시고 공감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 아마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꺼려하시는 어르신분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용하시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먼저 커피 자판기와는 달리 키오스크는 너무 낯설다는 겁니다. 낯선 기기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질 수 있으시겠죠. 자, 근데 10대 청소년들은 처음엔 좀 낯설더라도 금방 적응을 하는 반면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 적응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낯선 기기가 또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까? 테이크아웃, 투고, 이런 영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음식점에는 메뉴 이름까지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생소한 이런 단어들 때문에 키오스크 사용에 커다란 벽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또 왜 이렇게 작은 걸까요? 요즘 큰 글씨 키오스크도 많이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글자가 좀 작은 키오스크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읽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화면 전환이 너무 빨라서 당황하시는 경우는 저 또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강의에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공감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시대요. 내가 오래 하면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큰 압박감을 느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 저 역시 뒤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오히려 당황해서 좀 버벅거릴 때가 있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더 힘들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동법을 잘 모르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냥 바로 직원에게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거나 포기하고 가버리시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70대 어르신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구매하는 영상을 강의 안에 넣어뒀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손녀와 함께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모습을 유쾌하게 담은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고 강의 시에 우리는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고. 뭐 시켜? 여기 써 있잖아. 좀 있구나. 이거 보고 이거 누르는 거야? 이거를? 여기 써 있는 대로 해봐. 여기서 누르는 거야? 거기는 어디 있어? 주문하시려면 터치하세요. 해봐. 아, 뭐 할 거야? 이거 할까? 뭐라 써 있어? 매장에서. 이거는 뭐야? 이 속에 들어가고 뭘 안 보이네? 어머, 어쨌거나. 모르겠네. 오리뽕뽕하네. 몰라, 나 카메라 손댔는데 넘어가 버리네. 저기 뭐였는데? 봉다리에 있었어. 그럼 그거는 포장해서 먹는 거잖아. 위에 이 전 눌러봐. 손도 안다. 다시 눌러봐. 이거 높이. 무서워. 뭐 먹을 거야? 이거 먹을래. 몰라. 고기 아니야? 불고기 어디가 있어? 그지 안 보여. 불고기 어디가 있어? 불고기 안 보여. 취소 되었어. 아니요. 야. 너 불고기 보이냐? 안 보여. 여기 없나 봐. 이거 뭐 세트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이들은 나오는 거야? 가운데 거기. 없어졌어. 할머니. 다시. 여기서 다시 골라야 돼. 이건 누구? 야, 안 먹으면 안 돼? 나 안 먹을래. 나 못 먹었어. 나 안 먹을래. 할머니 여기 뭐라 써 있어?
어떤 거? 여기 뭐라 써 있어? 여기 추가할 수 있나 봐. 어. 이거 뭐야? 이거는 감자튀김. 이거는 뭐 라면 가지고 꼬불꼬불하네. 누가 이런 짓 끓여놨어? 뭐라고? 누가 이런 짓 끓여놨어? 또 선택하네. 아 지겨워. 응. 음료수는 뭐 먹을 거야? 이거 먹을래. 콜라 같은 거 그거 IC침이 아래로 향하도록 카드를 넣어주세요. 안 보여. 근육 있어야지. 이거를 이렇게. 영수증이 나올 때까지 카드를 빼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이런 거 같이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카드를 뽑아주세요. 어머. 여기 갖고 와서 인사한 거야? 조리도 가는 거야? 응. 뭐 이런 사람 없는 거야? 왜 이거 안 왔었냐? 너 울 거냐? 이런 거까지 다 읽어야 돼? 응. 제품 곧 모니터에 이거 번호가 어디가 있어? 이거야. 그거 주고 받아오는 거. 문형은 똑같네. 우리 할머니가 주문한 거야. 그것도 빨대도 안 주고 요거 주고 뭐해. 콜라인 줄 알았더니 커피다. 잘못 눌러서? 몰라. 내가 어느 거 이거 안 먹어. 잘못했어? 안 먹어. 제가 조그맣게 보이지 않고 진짜. 콜라면 콜라고 커피면 커피고 써놔야 되는데 막 그림 보고 시키라고 나이 먹은 사람들 이거 아냐? 콜라인지 커피인지? 난 이거 가지러 오라고 부려야 돼. 쓰느라고 가져가라고 그러는 거.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아이라 모르겠다. 한번 또 도전해보자 한번. 한번 해보자. 아까는 봉다리를 가져가는 거다. 주문. 이거 그냥 포장인 거 봉다리인가? 이거 포장이라고 써놔야지. 없으면은 먹고 싶은 걸 여기서 눌러봐. 이거 뭐 돼? 아, 이 불고기 버거 여기 있어. 아유 여기가 있네. 야 어찌 불고기 숨겨놨대? 불고기 거기 떨어졌나? 연비 어쩌가는 보이지도 않아. 어디로 몰려 들어가야 나오고 뭐. 이거는 커피였잖아, 그치? 그러면 영수증이 나올 때까지 카드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곳곳에 담겨 있지 않나요? 교육 현장에서도 어르신들과 함께 재밌게 보시고 키오스크 활용에 있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으면서도 어르신들 입장에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교육 참여도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키오스크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래프 보시면요. 키오스크의 국내 시장 규모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오스크의 사용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규모가 커진다라는 점은 어르신들도 그리고 저도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점점 제한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말 어딜 가나 키오스크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역시 키오스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키오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잘 설득해 주세요. 일단 키오스크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이도 다양한 서비스를 아주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예약하거나 공공기관에서 민원 신청을 직접 처리하면서 서비스의 자율성을 보장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행 업무, 기차표 발권, 음식점 주문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생활이 훨씬 편리해지지 않을까요? 자,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통해 기술 사용에 익숙해지시면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디지털 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앱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쇼핑과 같은 다른 종류의 디지털 서비스 사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되니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줄을 서거나 창구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타지에서 강의할 일이 생겨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직원이 직접 발권을 도와주는 창구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고 키오스크만 6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령층이 높은 어르신들만 그 한 명의 직원 앞에 쭉 줄을 길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만 있었다면 더 빨리 발권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하니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일부 서비스 중에는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할 때 오히려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는 키오스크도 있으니까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적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배워서 잘 써먹으면 얼마나 뿌듯해요. 그쵸? 자, 키오스크라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자신감이 훨씬 향상되고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술을 배우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의존도도 좀 줄어들게 되니까 달인 능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오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키오스크 앞에서 주저하고 포기하고 직원에게 가서 주문하거나 대신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직접 이용해보세요. 이걸 이용했을 때 확실히 생활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강사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충분히 키오스크를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키오스크를 피할 때가 아니라 직접 마주해야 된다는 걸 인지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키오스크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그 원리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음식점에서 키오스크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니까 음식 주문을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주문 순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식당에 가서 우리 키오스크가 없다면 보통 주문을 어떻게 하셨나요? 직원을 불러서 직원에게 무엇을 먹을지 이야기를 했고 혹시 매장에서 먹지 않고 포장해 갈 거면 포장해 갈 거라고 말을 하고 메뉴를 이야기하시겠죠? 그리고 직원이 음식을 가져다 주면 음식을 다 드시고 난 이후에 나가면서 결제를 하시죠. 자,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는 여기서 순서만 하나 바뀌고 다 동일합니다. 일단 무엇을 먹을지 메뉴를 정해주시고요. 몇 개를 먹을 건지, 어디서 먹을 건지 정해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직원에게 직접 주문할 때와 아주 동일합니다. 자, 근데 이제 순서가 살짝 바뀌는데요. 다 먹고 결제하는 게 아니라 결제를 먼저 한 이후에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지 간편 결제로 할 건지 정해주시고요. 혹시 적립할 건지도 물어보는데요. 이때 적립하실 게 있다면 휴대폰 번호를 누르고 적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 음식을 수령할 번호표나 번호표가 적혀 있는 영수증을 가지고 주문한 제품을 직접 받으러 가셔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을 주문하는 곳에서는 키오스크의 모양은 좀 다르게 생겼더라도 이것과 아주 동일한 순서로 작동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패스트푸드점으로 함께 가보셔서 음식을 한번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역에 따라서 맥도날드가 근처에 있는 곳도 있고 롯데리아가 근처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강사님들의 사진을 찍어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주변에 패스트푸드점이 없고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되게 많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해당 커피숍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어도 사실 저희 이후에 키오스크 실습 앱을 활용해 보셔도 되니까 걱정하지는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저랑 같이 맥도날드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화면을 한번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을 터치하시고 나면 식사할 장소를 선택해 달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늘 어르신들께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키오스크 화면에서 화면에 보면 식사하실 장소를 선택해 달래요. 그러면 식사하실 장소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늘 시키는 대로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많이 하냐면 어르신들 중에서는 급하게 빨리 아무거나 누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화면에 있는 글자를 잘 보시고 나서 시키는 대로 진행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같이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는 매장에서 식사를 하실 건지 테이크아웃을 하실 건지 선택해 달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 테이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서 낯설 수 있으니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꼭 한번 알려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뉴가 나오는데요. 메뉴를 선택해야겠죠? 이게 좀 어려워요. 메뉴 종류가 많이 있고, 사실 햄버거를 자주 먹지 않으시면 좀 낯설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추천 메뉴를 선택하는 겁니다. 추천 메뉴는 인기 있는 메뉴들이 많아서 실패할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아서 추천 메뉴를 권해드립니다. 전 오늘 햄버거를 한번 먹어볼 건데요. 음식점 키오스크 사용 순서 보셨죠? 그 순서랑 똑같습니다. 드시고 싶은 메뉴를 화면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저는 햄버거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햄버거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원하는 구성을 선택해 달라고 하네요. 자, 시키는 대로 또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니 햄버거 단품과 세트, 라지 세트가 있네요. 라지는 콜라와 감자튀김이 꽃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아주 많이 계시다는 걸 강사님들은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저는 세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를 터치해 주시면요. 그러면 세트 구성을 저한테 정하라고 합니다. 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햄버거는 아까 정했으니까 이제 다른 세트 메뉴를 선택을 할 건데요. 감자튀김을 저는 먼저 선택을 했고요. 감자튀김을 터치하고 나면 자, 음료도 한번 선택하라고 하네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사진만 보고 선택했다가 콜라 드시고 싶으신 어르신께서 커피를 주문해 버리셨잖아요. 글자를 보려고 노력해 보시거나 아니면 보통 콜라는 맨 앞에 있으니까 이게 콜라구나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요. 최근에 생긴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는 우리 어르신들이거나 아니면 장애인을 위해서 큰 글자 키오스크도 많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콜라를 선택을 했고요. 콜라를 터치해 주시면 다음 화면에서 세트 구성이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먹을 메뉴를 다 선택하고 나면 뭐 할까요? 네, 이제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 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장바구니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장바구니에 추가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장바구니 추가를 터치해 보면 이렇게 다음 단계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단계가 제일 어려워요. 맥도날드에서 저를 지금 꼬시고 있네요. 다른 걸 더 먹으라고. 실제로 처음 키오스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 단계에서 몹시 당황하십니다.
이제 계산하려고 준비했는데 또 다시 메뉴가 나오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당황하십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글을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함께 즐기면 더욱 좋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이고 선택 안 함이라는 글자도 보이실 거예요. 즉 이런 말이에요.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싫으시면 선택 안 함을 눌러주시면 되고 한번 먹어볼까라고 생각이 드시면 먹고 싶은 메뉴를 또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선택 안 함을 눌러보겠습니다. 선택 안 함을 터치해 주시면 자, 이제 제가 선택한 메뉴가 저 아래에 보이고요. 그리고 주문 완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문한 내역이 위에 보이실 거고요. 아래에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카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키오스크는 현금 결제보다는 카드 결제가 대부분이라 여러분이 카드를 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카드를 삽입해 주셔야 되는데요. 카드를 넣을 때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끝까지 밀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ICTV 있는 쪽으로 넣어주셔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가끔 슬쩍 넣어서 결제가 안 돼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딱 하고 걸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넣어달라고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제까지 완료했네요. 자,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요. 자, 영수증이 나올 거예요. 거기 옆에 보시면 영수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영수증을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당연히 옆에 꽂았던 카드도 챙겨두셔야겠죠? 저는 가끔 카드 깜빡하고 놓고 온 적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잘 챙겨주세요. 영수증과 카드를 챙기시면요. 특히 영수증을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영수증에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번호가 써 있는데요. 주문한 음식이 완성이 되면 그 번호를 부르거나 화면에 표시가 되니까 영수증을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시다가 해당 번호가 표시가 되면 음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신 키오스크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활용하는 키오스크였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키오스크 실습 앱을 활용해서 연습도 해볼 테니까 저걸 내가 어떻게 하지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강사님들은 잘하실 수 있겠지만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방금 보여드린 키오스크가 너무 복잡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같이 연습을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안심도 시켜주시고 용기도 불어넣어 주시는 게 강사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영상으로도 찍어서 남겨두긴 했었는데요. 화면 전환이 조금 빨라서 사실 캡처한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을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영상은 교육할 때 활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다음에 강의안 혹시 드릴 때는 영상도 넣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 유의사항, 이것만큼은 꼭 확인을 하고 생각하고 가시면 좋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같이 볼 건 사전에 어떤 메뉴가 있었는지, 어떤 메뉴가 있을지 대략이라도 한번 알아보고 가시면 어떨까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너무 많고 또 커피숍은 메뉴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어떤 메뉴를 먹을지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면 키오스크 앞에서 좀 덜 당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누구나 처음 새로운 걸 사용할 때는 조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혹시 뒤에 사람이 서 있다면 양해를 구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처음이라서 좀 느린데 혹시 먼저 하실래요? 물어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권해봐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좀 느려서 미안하다라고 양해를 구하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참 착해요.
다 잘 도와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배려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좀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아주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키오스크를 능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거나 기다려 주시는 사람이 되면 되니까 이번에는 좀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유의사항인데요. 사용 방법이 낯설어서 좀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시면 돼요. 자, 뒤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혹은 점원한테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물어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해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물어보셔야 하는 겁니다. 직접 한번 해보셔야 다음에 또 잘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 해주세요라고는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꼭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혹시 내가 키오스크를 잘못 눌렀다가 이게 고장나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시도해보세요. 메뉴들도 눌러보시고요. 더 비싼 기계가 고장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눌러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르신들께 드리는 팁이 하나 있는데요. 강사님들이 좀 잘 설명을 해주세요. 키오스크를 사용하다 보면 어르신들 중에는 손톱으로 해당 화면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화면이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이게 고장난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손톱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손바닥이 있는 손가락으로 이 지문이 있는 부분으로 터치해줘야 잘 넘어간다고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들의 다짐과도 같은 건데요. 처음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이게 진짜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도전해 보시라고 강사님들이 꼭 권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키오스크와 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은행 ATM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행 점포가 많이 줄어들면서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 ATM을 이용해 보면 얼마나 더 편리하게 금융 업무를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ATM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TM은 이런 걸 ATM이라고 합니다. 자, 현금 자동 입출금기라고도 불리고요. 은행의 다양한 금융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합니다. ATM을 통해서 사용자는 은행 직원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뱅킹과 함께 필요할 때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뱅킹에 대해서 배우신 여러분이라면 카드 없이도 모바일 뱅킹 앱을 활용해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TM의 주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여러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대로 현금을 계좌에서 입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도 하실 수 있고요.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장의 거래 내역을 출력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능 역시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과 같은 공과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요. 카드 현금 서비스 이용 등과 같은 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ATM을 어디서 보셨어요? 그리고 언제 사용해 보셨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참여한 교육생들에게 한번 해보시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이 ATM의 장점들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TM에 많은 장점과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ATM 기는요. 24시간 운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행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지하철역이나 편의점, 쇼핑몰, 마트 이런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서 접근이 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ATM 사용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지시를 따라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최근에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더 쉽도록 만들어져 있는 ATM도 많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ATM 화면 보이시죠? 글씨도 굉장히 크고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하시기 정말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키오스크와 ATM에 대해서 쭉 살펴보셨으니까 실제로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활용해 보지 않고 강의만 쭉 들으시면 이걸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도 ATM도 실제 환경과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진 앱이나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실습할 앱은요, 키오스크 실습 앱이거든요. 자, 키오스크를 연습하기 위해서 키오스크 실습 앱을 하나 설치해 볼 건데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FNJ 키오스크를 검색한 이후에 설치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을 잠시 정지하시고요. 우리 강사님들도 휴대폰에 앱을 한번 설치해 볼까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교육하실 교육생, 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듯 강의를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강사님들한테 팁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 어르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육도 들으시고, 그리고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가 실제 교육에서 활용할 활용 용도로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이 키오스크 실습 앱을 설치를 해 보시고 같이 해 보셔야, 그래야 어르신들의 마음도 알고 교육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아마 그려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요, 대신 여러분은 잘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잘하신다고 혼자 진도 나가지 마시고 같이 이 영상 들어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어플을 설치하시면요. 자,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요, 현장의 와이파이 환경에 따라서 설치 속도가 진짜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분명 빨리 설치되는 사람은 빨리 하려고 하실 거고, 또 늦게 천천히 설치가 되는 사람은 되게 급해 하실 거예요. 왜 나는 빨리 안 되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행하실 때는요, 좀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세요. 빨리 설치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부탁드려 보시고요. 그리고 또 천천히 설치되시는 분들한테는 천천히 돼도 괜찮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설치가 완료됐으니까 FNJ 키오스크 앱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오스크를 열어보시면요. 여기 여러 상황, 여러 키오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보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앞에서 맥도날드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봤잖아요. 그래서 직접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눌러주시면요. 둘러보기, 미션 1, 2, 3, 그리고 자유학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션은 과제를 부여하는 건데요. 우리 그것보다는 먼저 둘러보기를 함께 연습한 이후에 교육생들에게 미션을 줘서 이걸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둘러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둘러보기를 누르시면요. 이제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화면이 메인에 나옵니다. 이거 실제랑 진짜 비슷하지 않나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하나. 화면에 있는 글을 읽자. 자,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교육생 어르신들께도요, 화면에 있는 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라고 꼭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화면을 자세히 보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자, 이제 주문하시려면 터치하라고 돼 있으니까요. 함께 터치해 볼게요. 터치해 주시면요. 식사하실 장소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메뉴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메뉴가 실제보다는 좀 많진 않죠. 연습용이라서 메뉴가 몇 가지 없다는 거 어르신들께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자, 세트 메뉴 한번 선택해 보려고요. 저는 세트 메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세트 메뉴를 눌러주시면요.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화면이 나옵니다. 세트 메뉴를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감자튀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음료도 한번 선택해 주실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키오스크 연습을 하고 계신데요.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 해당 지역에 패스트푸드점이 전혀 없는 곳이라면 이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는 건너뛰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해봐야 되니까 다음 한번 구성을 볼게요. 다음 화면은 우리가 세트 구성을 완료를 했으니까 주문 내역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맥도날드에서 난관이었던 함께 즐기면 좋을 메뉴 추천하는 게 나오네요. 드시고 싶다면 선택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선택 안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결제를 해보면 되겠네요. 주문 내역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어르신들 중에서는요, 키오스크를 이용하다가 내가 구매하려고 한 것 이외에 다른 게 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 개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문 내역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라는 걸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키오스크 사용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러 개 주문하는 거라서 이 부분 잊지 말고 꼭 얘기해 주세요. 자, 주문 내역을 확인하셨다면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카드를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카드를 삽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수증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 화면에서 꼭 영수증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수증에 있는 번호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꼭 챙기라는 걸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완료가 되면 이렇게 둘러보기를 다 하셨으니까 이제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매장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를 먹을 예정이래요. 여기서 치킨 버거 하나와 콜라 한 개를 주문해 달라라는 미션을 주고요. 이걸로 어르신들이 직접 한번 연습해 보실 수 있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키오스크 앱을 한번 보셨는데요. 자, 이 앱에는요, 정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ATM도 있고, KTX도 있고, 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키오스크도 있습니다. 요즘 저는 병원 키오스크에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키오스크도 저희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강사님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병원에 방문을 해서요. 키오스크 화면 앞에 섭니다. 자, 여러분도 키오스크 한번 시행해 보시고요. 병원 키오스크는 정말 간단합니다. 두 가지 용도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화면 구성도 아주 단순한 편입니다. 접수를 할 건지 수납을 할 건지 이 두 가지만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병원에 방문을 하셨으니까 접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하기를 한번 눌러주시면요. 자, 누가 접수하는지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눌러야겠죠. 자, 이때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저희는 지금 연습을 하는 거라 사실 아무 숫자 눌러도 넘어갈 거예요. 어르신들한테는 알려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정보를 누르고 나면 이제 어떤 진료 과목을 선택하는지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병원은 아마 종합병원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 진료 과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가려고 하는 진료과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내과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과를 누르면 접수일과 현재 대기 인원이 나오면서 접수증 출력하기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접수증이 출력된다라고 안내가 나오면서 실제로는 접수증 하나를 출력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접수증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기셔서 가지고 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자, 진료 다 보셨어요. 자, 보시고 오면 이제 또 키오스크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수납하셔야겠죠. 수납도 하고 약을 받아야 한다면 처방전도 받으셔야 돼요. 자, 이제 수납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확인해 줘야 되겠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확인 버튼 누르고 나면 이런 화면이 또 나올 겁니다. 결제를 해야 되니까요. 어느 과에서 본 진료를 수납할 건지가 나오고요. 여러분 결제하시면 됩니다. 카드 결제를 하시고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챙기셔야 할 게 있거든요. 바로 영수증이랑 처방전입니다. 약국에 방문을 하기 위해서 처방전을 잘 챙겨서 나가시면 되고요.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하셨을 때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빨리 접수하고 수납하시는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님들께서 이거 천천히 좀 잘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다음은 이런 것도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ATM 있죠. ATM도 이 앱에서 실습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ATM까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ATM을 누르면 실제 ATM 화면과 비슷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TM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앞에 나와 있고요. 우리는 카드를 이용해서 예금을 출금하는 걸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예금 출금을 눌러주시면 카드로 할 건지 통장으로 진행할 건지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카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누르면 얼마를 출금할 건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좀 지겹더라도 또 한 번 강조해 주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에 글을 읽어달라고 좀 해주세요. 글을 읽으면 찾으실 금액의 버튼을 하나만 눌러주십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금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금액이 없으면 기타를 눌러달라고 하네요. 그럼 또 기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키오스크도 ATM도 겁먹을 게 아니라 글을 잘 읽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해 달라고 강조해 주세요. 자, 저는 5만 원을 선택해서 눌렀습니다. 찾으시는 금액이 5만 원이 맞으면 확인을 누르라고 하네요. 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하네요. 계좌 비밀번호를 선택해서 누르시고요. 자,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제가 5만 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5만 원권이 필요한지 아닌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5만 원권 한 장이 필요하다고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번에는 완료되는 거죠. 찾으시면 끝입니다. 자,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때 혹시 놔두고 가는 물건이 없는지 그것도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TM 근처에 꼭 가방을 두시거나 지갑을 두시거나 혹은 카드를 두시거나 이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챙겨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ATM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이 앱 좀 쓸만하죠, 여러분? 자, 여기에는 다른 장소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방금 하셨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개를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키오스 앱이라는 이 웹페이지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건 홈페이지예요. 어플이 아니고 웹페이지인데요. 키오스크 앱이 아니라 키오스 앱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QR을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접속하셔도 되고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키오스 앱을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해당 앱에 들어가면 앞에서 함께 해봤던 여러 가지 키오스크 체험이 여기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또 왜 여러분한테 좀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끔 교육 환경에 따라서요, 컴퓨터실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키오스크 화면이 크면 클수록 좋기 때문에
모니터 화면에서 키오스크를 연습하실 수 있게 이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용법은 이전 앱과 좀 동일하니까 강사님들이 먼저 한번 사용해 보시고 교육생 분들한테 활용해 보시라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 더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번에는 비그풀이라는 웹페이지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트인데요. QR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접속하셔도 좋고요. 컴퓨터 활용 가능한 환경이라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비그풀 검색한 이후에 접속해 보시면 됩니다. 키오스 앱이랑 마찬가지로 컴퓨터 화면을 크게 볼 수 있으니까 웹페이지는 이런 환경에서만 사용해 보시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컴퓨터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아까 하셨던 앱을 이용해서 키오스크 연습하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 비그풀 사이트에는 좋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농협 ATM을 좀 잘 구현해 냈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을 사용하시는 분이 혹시 많이 있다면 그분들이 있으면 이 ATM기 이용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저희 오늘은 키오스크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비그풀 이용하셨던 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러 앱들도 같이 한번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비그풀은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농협 ATM 활용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대면으로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저희가 비대면 활동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관련 활동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를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런 언택트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낯설어 보이긴 하더라도 약간의 노력으로 그 노력 이상의 편리함을 꼭 경험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 강사님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강사님들이 직접 해보실 부분들이 꽤 많이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직접 다 앱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웹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하나하나 실습을 해보시는 게 교육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교육에서 또 재밌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